6월 말부터 시작됐던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에 비해 비가 오는 날이 줄었고 강수량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4일 만에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부산시청과 부산역 두 곳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재개됩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윤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체험과 실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교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됐던 올해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올해 장마는 평년에 비해 비가 오는 날도 줄었고 강수량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시작됐던 올해 장마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가 이번 장마의 마지막 비였습니다. 한 달가량 이어진 장마 동안 내린 비의 양은 230mm. 장마 기간은 예년과 비슷했지만 평년 강수량 402mm의 절반가량에 그쳤습니다. 기상청은 27일쯤 장마 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완전히 올라가면서 장마철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살인적인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마는 끝이 났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집중호우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4월 13일 이후 104일 만에 6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31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16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지난 6월 말부터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일 평균 3,7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이하가 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3%입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도 2만여 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6.5%인 1,300여 명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시청과 부산역 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26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 정책을 철회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윤 대통령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정책이나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했다며 규제 개선을 내세워 수도권 자연 보전 권역의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은 모두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반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와 공장 신증설 허용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운영 체계를 혁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체험과 실습 활동 지원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부산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이를 위해 퇴직교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실습실 안전점검, 산업안전교육 지원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은 실습실과 현장 실습 안전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 교육과 연수를 진행합니다. 또 학생이 현장 실습할 경우 현장 실습 안전 물품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현장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합니다. 26일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서 기장 해녀에게 다이버 시계를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증식은 김연아 동화작가와 황현일 다큐 사진가의 기장군 1세대 해녀 자서전 나는 해녀다 출간 이후 두 번째 콜라보 전시회를 기념하고 해녀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통해 기장 해녀에게 전달된 67개 다이버 시계는 지역업체인 동우건축과 시드, 식당 고미 등에서 기증했습니다. 한편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서는 나는 해녀다 자서전 내용 일부와 1세대 해녀 사진 30점이 전시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충전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시설 중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장난 지 한 달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거나 아예 운영업체가 수리할 의사도 없는 곳도 있는데요.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 진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 불가로 표시되는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기차 충전소 역시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기계 결함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건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결함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업체가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전소 이용 시 불편 요소 1위는 잦은 충전기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한 결제 오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불편 요소의 40%가 충전기 결함인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충전시설 정책 역시 충전기 보급 확대에 이어 시설 관리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저 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는 5대씩 설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거의가 3대 이상은 고장이 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그냥 나몰라라는 식이죠. 뭐 그러니까 충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여부만 확인할 뿐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충전기 한 대당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이 저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덩달아 고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 의무가 없어 값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충전소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예산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충전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한테 주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들이 제일 고장 났을 때 그 고치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4,100여 기로 여기서 발생한 고장 사고는 3,2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충전기 한 기당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비용 문제로 업체들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장난 충전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곳 충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고장 시점부터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며 이제 국내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덩달아 충전기 보급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상황. 늘어나는 공급에 걸맞는 인프라 관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전기차를 운전하다 보면 충전이 제일 걱정일 겁니다. 간혹 일반 차량이 충전소에 주차를 해두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장시간 차를 옮기지 않아서 갈등을 빚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법에 앞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전기차를 타고 있는 한영희 씨.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충전소를 이용하지만 미처 충전을 못했을 때는 공공시설 충전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버젓이 주차되어 있기도 하고 충전이 다 된 차량이 빨리 이동하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끼리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적재물이 차지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와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인들이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충전이 완료됐으면 바로 빼주셔야지 다음 분이 와서 또 충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그 충전 커넥터 사용하신 다음에 뚜껑을 닫는다든지. 전기차 확산과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 간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다른 이용자를 위해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에 물건을 적재해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 후 사용한 케이블은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손상된 케이블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전소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충전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충전 시설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점유 시간만큼 비용을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본인이 충전이 완료가 됐거나 시간이 다 됐으면 완충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냥 양보하는 문화를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충전이 끝난 차량에 대해서는 점유료를 부과를 시켜서 그 차가 바로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정책에 충전 이용 수칙을 지키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더해져 더욱 배려하는 전기차 충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26일 오전 5시 30분쯤 사하구 다대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125cc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A군이 숨지고 동승자 B군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군 등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1시쯤 사상구의 한 15층 규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5명이 화상과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6층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2시쯤 홍도 남동방 10.5마일 인근 해상에서 제주 선적 2만 9천 톤급 벌크선과 남항 선적 79톤급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9톤급 어선의 좌현 선수와 양만기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습니다. 부산해경은 사고 선박 선장들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은 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짜 참기름을 제조 판매한 9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개 업체는 참기름에 저가의 옥수수유를 섞어 제조 판매한 혐의입니다. 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 등으로 4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부정 불량식품을 제조하고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위원장은 윤일현 의원, 부위원장은 임말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9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윤일현 위원장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소모성 예산, 행사성 사업 등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